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의 상정 강행을 예고하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인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국회 분위기부터 짚어볼 텐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필리버스터 전국까지 오게 된 지금의 상황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각각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발언 드리겠습니다. 노동법, 과거 쌍용 사태 때 그 노동자들을 무차별 탄압도 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게도 손배소를 하고 그리고 참여했던 노동 간부들에게 개인적으로 또 손배소를 가해서 그때 당시에 40몇 억인가가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시일반으로 좀 도와주자. 그래서 옛날에 노란 봉투에 월급이 담겼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성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 노란 봉투라고 하는 그 상징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노란 봉투법에는 그러한 부당한 그 개인을 향한 청구라든지 부당한 노동 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상징적으로 그 노란봉투법이라고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진작에 해소가 됐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과거부터 계속 여야 국민의힘의 동의가 잘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미뤄져 왔었고, 이번 21대 국회 종료되기 전에는 20대 국회 시작되기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고, 방송법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들이 계속해서 그 정치에 휩쓸리는, 부대끼는 이러한 모습을 극복하는 것이 선진국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을 진작부터 예고를 했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는 너희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 라고 반대를 하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우리 마음대로 할 건데 왜 니네가 껴? 뭐 이런 정도의 심한 정치적 대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서 법사위에 올렸어요. 그런데 법사위에서 아예 취급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60일이 도과되고 나서 각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본회의에 직회부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또 소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판결이 나서 이제 투표에 들어가게 된 건데, 그 이전에도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좀 더 상의를 해라, 타협해서 협상을 통해서 처리하자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협상이 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이제 민주당과 또 야당 그리고 무소속들의 연합으로 해서 오늘 그 상정이 된 것으로 절차가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돼 왔는데, 전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에서 일정 정도 동의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동의를 해줄 수 없는 것이 사실상 이 두 법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송법안도 그렇고 방송 환경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노동사안법, 이게 지금 경영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말하자면 노조가 파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해줄 수가 없는 법이에요. 이 사실은 민주당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추진을 했던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정권을 잡을 때는 이게 본인들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되니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먼저 노란봉투법이라고 노동사안법,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노조가 경영에 개입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말하자면은 노조 경영인이 사실상 뭐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회사를 더 키우기 위해서 뭐 인수합병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조가 개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조를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 하나는 파업을 하더라도 파업을 하고 나면은 손해배상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조가 파업으로 인해서 기업이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개인에게는 지금까지는 개인이 할 수 있는데 개인에게는 못하게 하는, 그렇다 그러면은 전혀 파업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들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대표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저는 지금 제가 받는 월급을 받는 사장님하고 그 원청업체 사장은 다른 회사 사장이지 않습니까? 경영인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회사 소속입니다. 이 회사 소속이고 이 회사에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회사의 사장님 보고 사장 경영진 보고 교섭을 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헌법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민법에도 위배될 것입니다. 이거는 아마도 법적 법리를 따진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위법 사항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킨다는 말입니까? 방송법도 다시 길게 또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 방송법의 3법의 핵심은 사장을 어떻게 뽑느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KBS, MBC, EBS 다 이사회 이사진을 통해서 사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KBS 9명, KBS 11명, 지금 현재는 MBC 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1명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21명 이사인데 이제 국회에서 5명, 국회에서 6명, 그다음에 시청자위원회에서 5명, 그리고 각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관련된 학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6명씩에서 12명인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바라보는 시각, 또 그거는 뭐 일반적인 시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직능단체 말하자면은 PD협회, 기자협회, 기술인협회 이런 부분 대부분 MBC가 제가 MBC에 있었습니다만 MBC 대부분 민노총 노조원들입니다. 민노총 언론 노조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현재도 있고 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능단체들 그리고 학회도 대부분 좌편향성이 강하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거든요.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된다.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이사진으로 구성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한쪽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은 보편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법안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지금 힘으로 밀어붙일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이것은 더 논의를 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더 토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의 독립성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방송 언론 종사자들이 정치권으로부터의 차단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계속 행사되다 보니까 지금 편파성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더 논의해서 완벽한 법을 만들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 이거 그냥 힘의 논리를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두 분 모두 논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관점은 이제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이 부분을 좀 여쭤보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국회법을 이용해서 투표로 무제한 토론을 종료를 시키고 이제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계획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최소 5일은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돼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사실상 5일간은 뭐 국회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야는 각자 어떤 계산하에 움직이고 있는 건지 각자 얻어갈 득실 관점에서 두 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발언 드리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은 이 두 법안 자체를 정략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불가피한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니까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다수당에 그리고 대통령까지 있는 정치 세력이 지들 마음대로 한다라는 시선이 두려워서 저희가 계속해서 국민의힘과 대화를 하고자 했던 것인데 거부했어요.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재벌을 좀 대변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자 하는 이런 경향이 강해요. 서민과 중산층에 많은 노동자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는데 이미 이제 21대 국회가 임기가 끝나는 지점까지 와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 방송법 또한 민주당이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입장이 똑같습니다. 정치 바람을 좀 덜 타게 공영방송 구조를 만들자라는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대화를 해보자,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면 안을 좀 내셔야지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정권에서 방송을 마음대로 주무르기 딱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박문진 이사장 해임시켰다가 법원에서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랬죠. 또 이사 해임시켰다가 잘못된 거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도를 좀 선진적으로 가져가자라는 것이 이제 기본 틀인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 천상 어떡합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다수결의 원칙에 소수의 의견을 또
보장하는 것이 필리버스터라는 거예요. 필리버스터 하시고 대신에 그 절차를 다수결의 원칙으로 24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그 의사 진행을 통해서 5개 법안들을 통과를 시킬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민생이 힘들어요. 여당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국회를 5일 동안 공전시키다시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모양인데요. 지난번 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하시고 나서 달라진다면서요. 그런데 달라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정쟁을 유발하고 있는 여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통과됩니다. 그러면 그 5개 통과되게 차라리 퇴장하세요. 그리고 나서 쉽게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또 건의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5일 동안 극렬하게 싸우고 있는 국회의 모습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가져갈 것은 별로 저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정치 불신과 윤석열 정부의 이런 그 정치 조화롭게 하지 못하는 이런 무능 이런 부분들만 더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민생에 집중하는 국회의 모습을 좀 보이고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와 과정으로 좀 소화를 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좀 기대해 봅니다. 제가 해야 할 말씀을 대신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여당이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으로 국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데 그럼 여당은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정상적인 법안이 아닌데 그러면은 이것을 그냥 여당 입장에서 그냥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이 법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당이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당이 방송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야당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당이 방송 장악한 것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지난 정부 여당일 때 벌써 방송을 장악해서 편파성 논란은 누구나 모든 국민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때 그 당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지난 정부 들었을 때 KBS, MBC 사장 몰아냈습니다.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도 몰아냈어요. 이 사진들 다 교체해가지고 그 이사진들의 수모를 주면서 그런 온갖 수모를 다 주면서 그렇게 견디지 못하게 해서 이사진 교체해서 사장을 임기 남은 사장들을 몰아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송을 장악했어요. 그렇게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체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쪽으로 한 것을 중간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여당의 입장인 것이에요. 중간으로 돌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여당이 지금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려놓자는 얘기입니다. 정상으로 돌려놓자는 얘기고 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민주당은 틀림없이 매일 한 건씩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그걸 없을 겁니다. 기점으로 해서 결국엔 이제 뭐 13일까지 차례로 처리가 될 것인가 처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당의 입장은 이런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를 하겠다. 뭐 거부권 이야기 앞서 이제 복경 대변인께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이제 소통 강화를 고리로 활동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번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가수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과거에 민주당이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했던 용어들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또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접고 민생 쪽으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민생 정책들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협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아예 없어요. 원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내대표들 그렇지 않습니까? 신사협정 맺은 지 엊그제였습니다. 정쟁하지 말자고 한 것이 엊그제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정쟁의 소지가 가장 높은 걸 가지고 들어 나와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결과적으로 거부권 물리치겠다는 거 행사 자체에 아니겠습니까?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세요? 이 법안 자체가 두 법안 노동법도 그렇고 방송법도 그렇고 방송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또 경영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노조의 천국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경영을 할 수 없어요. 지금 경영인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기업 경영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금 자기 기업을 팔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 경영권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법을 통과시키겠다 그러면은 기업 지금 이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그냥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도 국회 대통령께서 이게 만약에 법안들이 다 통과된다 할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수순이 될 아마도 것이다라는 민주당은 맥락에서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예. 유도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기업 다 팔 수 있고요. 그런 거는 좀 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아니, 현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못 팔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팔 수 있어요. M&A 다 하고 있고요. 다 해요. 위장 폐업도 하고요. 다 하고 있어요. 기업인들의 현장을 애로사항을 좀 모르는 들어보십시오. 저 계속 들었습니다. 계속 들었습니다. 그 현장을 모르는 말씀이시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5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요? 그동안 그 민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자기들 편리한 정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더 많은 명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만을 위한 정치예요. 국민은 버려졌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하실 거면 필리버스터 5일 동안 하지 마시고 투표할 때 거부의 의미로 퇴장하시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덜 혼란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협치가 민주당만 양보해서 협치가 돼요? 안 되잖아요. 야당 대표가 대통령 만나자고 하니까 만나줍니까? 만남 자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협치가 되겠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돼도 거부권 행사가 되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이 법을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5일 동안이나 쓸데없는 싸움 벌이지 않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봐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한 법안에 대해서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절반이라도 좀 변했구나라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년 총선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국민의힘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선거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느냐, 편안하게는 못해 드릴지언정 마음이라도 덜 불편하게 만들어 드리느냐,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 사안도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왕에 거부권 행사하실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국회에서 이 의사 처리 과정만이라도 덜 불편하게 진행하는 것이 그게 국민을 위한 도리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짧게 한마디씩만 주고받고 마무리하시죠. 그러면 말이죠. 이 법안이 잘못된 법안이라 그러면 상정을 하지 말아야죠. 거부권 행사할 것이니까 필리버스터 하지 말고 그냥 처리하게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씀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건 말씀이 안 되는 얘기고 상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더 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이 법안들 다 뒤에 민노총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방송법도 그렇습니다. 언론 노조들 다 언론 노조, 민노총 언론 노조들이 뒤에 있는 것이고 이 방송법, 노동법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노조 파업 쉽게 할 수 있게끔 민노총 입장 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뭐 지금 민주당이 지금 민노총의 전위대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좀 심하십니다. 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도 있고 제3노총도 많습니다. 옛날 시대 말씀하지 마세요. 과거에 전교조에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학교를 전교조가 장악한다. 빨갱이들이 장악한다. 했는데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는요. 그 학교에서 학부모와 주변 지역사회의 의견까지 모두가 다 모아서 학교를 운영하는 이런 위상을 이미 갖고 있어요. 전교조가 장악 못했어요. 자, 알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법안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방송도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좀 부침 덜하게 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여당일 때 이 법안을 제안했다. 야당이 되어서 입장이 바뀐 것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의 의도는 다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남아있는 주제들이 있어서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은 좀 정리를 하고 또 이제 당장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으니까요. 향후 필리버스터 전국은 어떻게 될지 또 실제로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지 함께 보시죠.
다음으로 짚어볼 내용은 인유한 혁신위원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만남인데 이제 어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일단 인 위원장의 도움 요청에는 홍 시장이 단호하게 싫다라고 하고 도리어 이제 홍 시장이 요청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호가호위 세력을 정리해 달라. 그리고 인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명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어제 만남 오고 간 대화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 시장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 이렇게는 뭐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이 그랬다는 것이고 두 분이 편하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 것 표현은 같고, 그랬지만 내심은 다를 거라고 예, 보시는 뭐 거예요? 애당심이 워낙 크신 분이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뭐 도와주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인현 위원장 지금 행보를 보면은 참 대단하십니다. 그 쓴소리를 다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 만나고 부산까지 찾아가서 만나고 부산까지 가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는 기까지 하고 또 홍준표 시장도 그랬습니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인유한 위원장 임명됐을 때 정치가 굉장히 타락했다 이 정도로 심한 말씀도 하시고 했었는데 그런 말을 듣고도 인유한 위원장 가서 다 경청을 하고 좋은 의견들을 청취하고 올바른 혁신안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 굉장히 진짜 높게 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유한 위원장이 내놓은 혁신안들이 국민들한테 지금 보면은 현장에서 들어보면은 굉장히 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굉장한 좋은 혁신안들이다. 더 강도 높은 혁신안을 내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통령 호가호위하는 부분들 이런 이제 구체적인 인물들에 대한 이름도 이제 거론이 되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윤핵관에 대한 얘기들이겠죠. 윤핵관들의 이제 결심 이런 부분들을 하게끔 인유한 위원장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아마 홍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게 실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더 결단력 있게 해달라 이런 부분에 요청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상대 당입니다만 어제 오고 간 이야기를 보면 호가호위 세력을 정리해달라 명심하겠다 이런 대화 속에서 앞으로 쇄신책 더 강하게 좀 행보를 보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호가호위 세력을 인유한 위원장이 어떻게 정리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리해야 되는 거죠. 환자라고 했는데 당이 환자가 아니라 사실상 당 또 대통령 관계 이 계통 자체가 환자인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가호위 세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당신은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 라는 말을 이렇게 던진 것 아닌가 싶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홍준표 대표가 도와줄 일은 없다라는 것을 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인유한 위원장이 그렇게 당내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래도 좀 바뀌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라고 긍정적인 점수를 줄 것이라고 보는데요. 실제 지금 나온 혁신안들 보면요. 불가능한 혁신안들 그야말로 포퓰리즘, 의원 정수 줄이기 실제 가능할까요? 이게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인데 결국은 그냥 말만 풍성하다가 불가능한 문제예요. 이런 걸 하려면 여야가 정치개혁특위에서 진지하게 접근했어야 되는데 안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선거를 앞둔 퍼포먼스 중심의 행보인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제 진정성 있게 보일 수가 있었는데 두 번째 그 혁신안이 다소 희화화돼 가면서 세 번째 안이 또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여성 청년 국민의힘에서 매번 이야기했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적게 냈어요. 후보를. 그러니까 주로 말만 했었다 해서 더 이상 이제 길어지면 지나친 퍼포먼스 중심의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실증을 낼 수가 있겠다는 걱정이 들면서 홍준표 시장이 걱정하는 것 저는 그것이 풀어지면 민주당에는 굉장히 위기가 될 텐데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그것이 인유한 위원장 당신을 통해서 풀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기 어렵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들립니다.
일단은 인요한 위원장이 내놓고 있는 처방들이 있을 거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중진들의 험지 출마, 불출마 이런 부분일 텐데 주호영 의원이 이제 대구가 지역구인데 서울에 가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다른 지금 인물들도 해당되는 인물들, 뭐 친윤계, 중진 중에 이렇다 할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여쭤보죠. 그렇죠. 지금 이제 비춰지는 것은 인요한 위원장의 요구에 대해서 반발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주호영 의원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서울에 가지 않겠다는 것은 뭐 대구에 꼭 출마하겠다 이것도 아닌 것인 것이죠. 그러면은 뭐 불출마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인데 이제 이런 뭐 지금 한 말씀 가지고 미리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인요한 위원장이 추진해 나가는 방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 뭐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일시적으로 조금씩 오른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안주해서는 정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혁신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혁신이 조금 주춤거린다. 그러면은 국민들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다시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중단 없이 어떤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밀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힘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맞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들어보면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적인 소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귀담아 듣고 거기에 따라서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민주당도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지금 위기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하는 더 강도 높게 해야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서울에 가지 않는다, 험지 출마나 뭐 서울에 가진 않더라도 오히려 불출마는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불가능한 가능성일 것 같은데 상상에 너무 그 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박근혜 이명박 정치 세력 간 갈등 때 어쨌든지 간에 공천을 못 받은 적도 있어요. 무속으로 돌파해내서 지금 5선까지 왔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그래? 그러면 내가 무속으로 돌파할게. 그리고 나서 당선돼서 다시 또 복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정치 시작했으니까 대구에서 끝내고 싶다라는 말을 한 것은 결국은 혁신은 안 받겠습니다. 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연속 3선 아닐걸? 한번 무수속으로 했을걸?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 뭐 충남의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가 난 한번 서울 갔다가 무참히 깨지고 다시 돌아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연속 3선 아니야? 이런 말 하잖아요. 자, 우스운 거죠.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정치를 장난으로 보는구나. 너무 가볍게 보는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3선 그 이상 의원들이 수도권으로 출마하고 험지로 출마하고 하는 이런 희생과 결단의 모습을 보이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힘든 선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작부터 이렇게 삐걱거리는 모습을 볼 때 인요한 위원장의 이런 혁신안이 혁신 위에 결정된 안도 아니고 그저 개인의 권고이잖아요. 권고. 그래서 굉장히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개혁의 퍼포먼스 과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전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인요한 위원장과 홍준표 시장이 만났다라는 부분 저희가 조금 전에 짚어봤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홍 시장이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한 인터넷 방송에서 한 발언을 보니까 정치 개혁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가장 어려운 승부를 봐야 한다. 그래서 또 이를 두고 대구 기반 신당 창당이라든지 대구 출마를 뭐 시사하는 발언 아닌가 이런 기사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은 판단하시는지 여쭤보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신당 쪽으로 굳힌 것 아니냐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뭐 제3 세력들을 지금 규합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지금 뭐 예측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은 뭐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지금 만약에 이준석, 유승민 신당을 만든다 했을 때 대구 지방의 여론조사가 상당히 높다. 뭐 전체적으로 높다. 이랬을 때 국민의힘만 타격을 받느냐, 민주당 쪽에서 더 많이 나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준석의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여야가 다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당을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뭐 지금 선거법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아마. 지난번처럼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자 나온다 그러면은 비례대표 정당 만들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지금 병기평으로 간다고 할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을 신당을 만들어서 낼 수 있느냐? 지금 따라가는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없단 말이죠. 이준석 대표를 따라가는 의원들, 현역 의원들은 거의 전부다시피 뭐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신당이 가능할 것이냐? 이제 선거법에 따라 조금 변수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신당 창당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뭐 선대위원장을 맡아주는 것이 좋다. 뭐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는 당에 들어와서 역할을 맡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더 오르면 이 전 대표 창당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최근에 나오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의 강도를 보면 지금 뭐 인유한 위원장이 계속해서 함께 좀 가고 싶어하는 모습들, 통합에 대한 어떤 의지는 뭐 많이 떠나갔다라고 봐도 될지, 아니면 또 다시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일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신당 창당 관점에서 민주당에서도 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큰 변수가 되겠죠. 신당 창당을 이준석발 신당이 창당되느냐 마느냐. 여기에 유승민 의원과 또 일부 금태섭 양향자 이런 분들이 힘을 합치느냐 안 합치느냐. 예, 또 뭐 이상민 의원도 최근에 비명계 민주당의 의원 일부 언급이 되죠. 의원들의 또 합류 여부 뭐 이런 부분까지도 모두가 이제 우리 그 관전 포인트이긴 한데 TK에서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 성공을 거둔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을 대체할 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TK 민심은 민주당은 도저히 못 찍어. 좀 어쩐 지역 감정에 딱 갇혀서 투표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굉장히 박하게 보내고 있잖아요. 그럴 때 대안으로 이준석 보수를 대표하는 당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쪽에 선택할 가능성이 과거에 그 민주당에 실망한 호남의 민심이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당의 표를 던졌던 것처럼 저는 그러한 현상을 충분히 예견해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이준석 대표도 이준석 한 명 들어가서 혼자서 배지 따봤자 당에 가서 소외되고 바보 될 텐데 그런 정치를 내가 왜 해? 지금 이 시기에 나만큼 개인적인 정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면 이때 승부 봐야 돼라고 저는 결심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몇 차례 다른 방송에서도 이미 헤어질 결심을 굳혔고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은 매우 구체적으로 그 헤어지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신당이 여야 어디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양한 정당들이 여러 가지 그 상품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선택받는 이런 과정에서 보면 저는 정치 발전의 과정에서는 바람직한 것 아닌가 싶고 결국은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는 이런 그 태동하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나친 자기중심의 정치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뭐 반강제로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이런 그 포용하지 못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역으로 긍정적으로 우리 정치의 다양성을 넓히는 이런 쪽으로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 해석 다소 다른 방향이었는데요. 실제로 이 전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지 또 신당은 실제로 창당을 하게 될지 이 부분도 저희가 주목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